예, 안녕하세요. 예, 예, 송영덕법무사입니다. 이제 그 2회에 걸쳐서 이제 저희가 공탁법을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본 강의 때 이제 보기는 봤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조문을 또 좀 소홀히 하기 쉬운데, 기본적인 조문하고 이제 규칙을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이제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동안 꾸준히 체크를 해오셨겠지만, 또 우리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시행된 그 예규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출문제가 또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은 또 기출문제를 또 풀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걸로 해서 그 2회에 걸쳐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저희 그 개정된 예규 중에 그 금전 채권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그 공탁 절차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서 행정예규 1060호가 있죠. 예, 작년 이제 12월 9일 날 만들어져서 올해 이제 1월 11일부터 시행된 얘기인데요. 그 다 지금 갖고 계시죠?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정 이유를 보면은 금전 채권에 대해서 그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그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공탁 절차 및 공탁금 지급 절차를 규정해서 뭐 제3채무자를 보호하고 공탁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해서 그 체납 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변제 공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번 그 금전채권에 대해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데요. 보면은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 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그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일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개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이 되더라도 집행공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에 얼마 전에 뭐 현실에서도 발생을 하던데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체납 처분청이 다른 곳에서 여러 곳에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기업자가 뭐 안산시이고 토지 수용 보상금을 뭐 갑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지급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토지 수용 보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뭐 마포구 뭐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체납 처분 압류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안산시에서 갑에게 줄 거는 뭐 지금 1억 원인데 뭐 마포구가 뭐 1억 원, 서울시가 뭐 6천만 원, 뭐 종로구가 이렇게 3천만 원, 막 이렇게 지금 여러 개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지금 안산시 입장에서는 이 체납처분 압류를 이유로 해서 지금 뭐 변제공탁이나 뭐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 예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변제공탁도 안 되고 집행공탁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 그 세금에는 뭐가 있는 거죠? 이게 선행에서 체납 압류를 한 사람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세금 간에는. 그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는 또 이제 그 원칙에다가 이제 당해세가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세금끼리 체납 압류가 경합을 할 때는 결국은 공탁할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 원칙에 따라서 안산시가 뭐 지금 마포구가 제일 먼저 1억 들어왔는데 얘네가 선착주의라 그래서 얘한테 먼저 주면은 끝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당해세가 없다는 전제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문에서 어떤 단일한 제3채무자에게 단일한 어떤 체납 압류가 있거나 아니면 체납 압류가 뭐 경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은 금전채권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그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 경우에 그 선우를 불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선우를 불문하고 그 변제공탁을 이제 할 수 있느냐, 뭐 집행공탁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눠 보셔야 되는데 제3채 변제공탁 부분을 보면은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해서 민법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보면 그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 압류가 있는 경우 그 선호를 불문하고 변제공탁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집행공탁 부분을 보면은 총칙의 이제 양가로 가번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근거해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을 할 수가 있고 공탁한 후에 즉시 공탁서를 첨부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해야 되고 이 경우에 압류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 발령법원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 다시 위로 돌아가면은 그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선행 압류와 뭐 후행 체납 압류 아니면은 체납 압류가 선행하고 압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후행을 할 때 변제공탁은 안 되고 결국은 집행공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송달된 압류 명령 발령법원에 이제 사유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금액의 총액이 그 피압류 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경우는 만약에 갑이 의뢰대에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뭐 7천이고 체납 압류가 5천이다 그러면 지금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금액의 그 총액이 피압류 채권액 그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죠. 이게 지금 1억 2천이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
공탁서에 그 피공탁자라는 기재하지 않는 거고, 그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 지급위탁에 의해서 공탁금을 출급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 만약에 이 합계액이 (1억이고) 이것이 만약에 뭐 1억 5천인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압류와 체납처분의 압류금액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를 하고 제3채무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를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공탁통지서 발송과 또 공탁사실 통지를 위해서 우편료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 및 그 안내문 발송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가로 4번이 중요한데요. 공탁관은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을 공탁금 출급처분에 대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해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공탁금 지급 절차를 보면요.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미치는 그 부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서 출급 청구를 하고,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가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면은 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가 있는데요.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여기서도 지금 선호를 불문하죠. 그 압류 금액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가 나오는데요. 금전채권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선호를 불문을 하고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신고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정된 그 얘기 중에 뭐 충분히 이번에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제 체크해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그 행정예규 1062호 가지고 계시죠? 요것도 이제 그 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제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 처분에 의해 압류가 있고 그 압류 금액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유 신고의 그 요건을 예규의 내용에서 보면요. 일반적인 경우와 이제 특별한 경우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공탁금, 이건 이제 공탁관의 사유신고의 요건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가 경합이 생기고 1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 요구를 받은 때 2번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다른 채권자의 전부 추심 명령을 송달받은 때 3번 압류 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은 때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해서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가는 사유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일반적인 경우가 일단 채권자가 지금 다수가 있는데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다음에 배당 요구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압류나 가압류가 있은 다음에 또 전부명령이나 뭐 추심명령이 온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의 총액보다 큰 경우죠, 지금. 자, 이게 지금 이제 그 공탁관이 그 사유신고해야 되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금전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해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그 가압류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져서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 사유인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공탁가는 사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 처분에 의한 그 압류가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선으로 불문하죠. 그 압류 금액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가는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는 공탁관이 이제 사유 신고를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이제 지문에 나오고, 결국은 이제 사유 신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하고 섞어서 이제 뭐 문제를 낸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사유 그 다번에 양가로 그 4번에 다에 사유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예시가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의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사유신고 대상이 아니고, 2번 가압류와 체납 처분 압류가 있는 경우 선우를 불문하고 사유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압류와 체납 처분 압류가 있으면은 선우를 불문하고 뭐 사유신고 대상이겠지만,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공탁금 지급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돼서 대항력권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가 경합한 경우, 이때도 사유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얘기는 공탁금 지급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돼서 대항력권을 갖추면 그 사람이 공탁금을 출급해 가거나 뭐 회수해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사유신고 해가지고 무슨 뭐 지급위탁 절차에서 받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선행의 그 압류 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 채권의 공탁금 지급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돼서 대항력권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가 경합한 경우도 지금 사유신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6번에 그 금전 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 공탁의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사유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이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사유신고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그것을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넘어가서, 그럼 공탁관은 그 언제까지 이렇게 사유신고할 사정이 있을 때 언제까지 사유신고를